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하루 40만 명이 오가는 경남과 부산, 이곳을 출퇴근하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부전 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10년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낙동강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전 마산 복선전철 개통은 빨라야 내년 말로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마산역에서 밀양을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87km 구간을 51km로 단축하는 부전 마산 복선전철 사업. 10년 전 2014년 시작됐습니다. 복선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차로 38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정률 98%에서 3년 넘게 멈춰 있습니다. 역사와 선로까지 완공하고도 2020년 3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물빼기와 토사 제거 등 3년째 이어진 복구 작업은 이제 10% 남짓 남았습니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유례가 없던 거라 가지고 시설물이 안전한지 정밀 안전 진단도 해봐야 되고요. 6개월 동안의 시험 운전을 거쳐야 해 개통 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 시설물이 3년 동안 침수된 전례 없는 상황. 시행사 측은 복구 작업과 외부 기관의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고 있어 재시공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구가 순항해도 정식 개통은 내년 말입니다. 복구 공사 및 각종 검사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내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다 운행 간격 90분으로는 통근 기능이 떨어져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하는 것도 개통 전 행정당국의 과제입니다. 하루 18만 명이 출퇴근하고 유동인구도 40만 명에 이르는 경남과 부산. 균형발전, 경제동맹 등 구호에 앞서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크게 줄여줄 광역교통망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나라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올해 초청된 동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석들을 강예슬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동유럽 영화는 꽃을 피웠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푸른 장벽은 2021년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폴란드로 보낸 뒤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습니다. 난민과 그들을 돕는 인권단체, 난민을 두려워하면서도 외면하지 못하는 주민, 난민을 몰아내야 하는 국경수비대라는 다양한 시점을 조명하며 현실의 참혹함과 인간 선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찬반, 경론이 벌어지기도 했던 작품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처럼 주변이 강대국으로 쌓여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국제영화제에선 이례적으로 한 국가를 주제로 특별전이 열립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요셉 왕기 노엔 감독의 가스퍼의 24시간은 정부가 연루된 대량 학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카밀라 안디니와 이파 이스판샤 부부 감독이 연출한 시가렛 걸은 정량 담배 산업이 성장하던 1960년대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이 자아 실현을 위해 보수적인 사회와 어떻게 타협해가는지를 퍼즐 맞추듯 표현한 작품입니다. 드라마면 드라마, 로맨스는 로맨스, 스릴러면 스릴러,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르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그런 미스테리 스릴러 형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또 호러 영화의 대가 조코 아나르 감독의 임페티고어는 평범한 일상의 그늘 속에 드리워진 두려움과 오해를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이라는 이국적인 소재로 풀어낸 강렬한 작품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여러 지역에서 황토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곳곳에 황토길이 생기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장을 주아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울산 중구 황방산. 산을 찾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곳은 바로 맨발 등산로. 남녀노소 모두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한 10일만 해보자, 30일만 해보자. 그런 게 지금 벌써 6개월째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잠도 잘 오고 몸에 염증이 싹 빠져나가는. 전체 2.5km 길이의 황토길인데 평일 하루 2, 3천 명, 주말에는 최대 방문객이 4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 임시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늘어나는 방문객에 주차장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내년에 주차장 100면 이상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파산에 맨발 황토길을 추가로 조성해서 이용객들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둔치에 마련된 황토길. 지난 7월부터 운영됐는데 도심 속에서 편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발을 벗으니까 발이 엄청 자유로운 느낌이고 또 건강에 좋다 하니까 또 그냥 걷는 것보다 이런 자연 속에서 걸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곳도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울산 동구 옥류천 일대에도 250m 길이의 맨발길이 생겨났고 울산시도 태화강 국가정원에 황토길을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가 앞다퉈 맨발 걷기 길을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울산 곳곳에 맨발 황토길 조성이 이어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비교적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5도, 거창이 10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은 계속해서 낮아지겠는데요. 모레 창원의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5도, 함안이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5도, 통영이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3도, 합천이 1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6도, 거창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함안군 칠원읍 중부 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주한미군 소속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와 주한미군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 화물차가 엔진 고장으로 정차 이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수가 5년 사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10개 군 지역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215개에서 올해 6월 기준 149개로 줄었습니다. 이는 30% 줄어든 수로 전국 82개 군 지역 평균 감소율 18.5%보다 큰 폭의 감소입니다. 경남도 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시 지역은 부족하고 군 지역은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조영명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도내 초등 1, 2학년 학생 수 대비 돌봄 교실 수용 인원 비율은 시 지역이 37%, 군 지역은 101%였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30%에 그친 반면 산청군은 144%로 편차가 컸습니다. 조영명 도의원은 돌봄 교실이 부족하면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 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천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을 위한 보험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사천시는 주민등록을 사천에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내용은 자전거 사망사고 3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위로금을 받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경남에서 1,1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과 인천,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또 난폭 보복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경남이 1,300여 건으로 전국 7번째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이 같은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는 전국적으로 19,000여 건, 난폭 보복 운전 사례는 모두 43,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 생략 증여가 10,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는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물과 토지 1,450여 건, 1조 7,400여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가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악용된다며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